전복 따러 간 해녀 다니. 옛날 순천의 어느 작은 해안가에 다니라는 해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다니는 어릴 적부터 틈만 나면 바다로 나가 물속에서 전복을 따며 놀았습니다. 바다 밑은 여름이면 서늘하고 겨울이면 따뜻했죠. 그래서 폭염으로 푹푹 찌는 여름에도 땅이 쩍쩍 얼어붙는 엄동설안에도 헤엄치며 놀 수 있었습니다. 전복을 따러 들어갈 때는 표주박을 허리춤에 차고 칼도 지녀야 하는데 이것은 다 쓰임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물질을 하면 오랫동안 숨을 쉬지 못하는데 참다 숨이 막힐 적에 표주박을 가슴이나 배에 올려두면 몸이 자연스레 수면 위로 떠오른다 합니다. 또 칼에는 방울을 매다는데 바닷속 포악한 물고기를 겁주기 위함입니다. 물고기란 놈이 놀랍게도 새부치를 무서워한다지 뭡니까? 사람 냄새를 맡고 다가오다가도 딸랑딸랑 방울 소리를 듣고 나면 깜짝 놀라 달아난다네요. 그런데 전복을 딸 때는 수를 세며 딴답니다. 어째서 전복수에 연연하냐고요? 그야 수를 채우지 못하면 관가나 상인이 사가지 않기 때문이지요. 참고로 전복은 10마리를 채워야 한 깸이가 됩니다. 한 깸이가 10개 모이면 비로소 한 첩이 되는데 관가나 시장에 내다 팔려면 최소한 한 깸이는 만들어야 한답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9개만 따고 그만두겠습니까? 한 개만 더 따면 내다 팔 수가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하루는 다니가 전복을 9개만 따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하나만 더 따면 한 첩이 될 텐데 그냥 돌아온 것이 이상하여 부모님은 다니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다니가 겁에 질려 말하였습니다. 전복 한 마리 더 따서 한 깸이를 채우려고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찾는데 집채만한 물고기가 뾰족한 이빨을 드러내 보이며 다가와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 말이 물질하다 포악한 물고기를 만난 것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지만 놈은 이전에 만난 것과는 조금 달랐다고 했습니다. 칼을 흔들어서 방울 소리를 크게 내도 잠시 멈칫했다가 다시 다가왔답니다. 다니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허둥지둥 바다에서 빠져나온 뒤로 무서운 상어가 떠올라 다시는 물질할 엄두가 나지 않았답니다. 집으로 와서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나면 수량을 채우지 못하고 돌아온 자신을 이해해 줄 것이라 여겼지요. 그러나 부모의 반응은 다니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부모는 다니를 게으르다고 타박하며 꾸짖기만 했습니다. 전복 한 개만 더 따면 한 깸이를 채울 수가 있을 텐데 춥다고 안 들어가려 하는구나. 이래서야 관과나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을 댈 수가 있겠느냐? 이리 게을러서 어찌 살아갈지 몹시 걱정스럽다. 다니는 서러웠습니다. 여태 커다란 전복을 많이 따서 매번 2배나 높은 값을 쳐서 팔았고 관가로부터 순천에서 제일 가는 해녀라고 칭찬받아 왔었는데 부모가 그간의 노력을 몰라주니 그럴만도 했지요. 다니는 너무나 속상해 부모 앞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억울하옵니다. 물질하다 전해보지 못한 무시무시하게 생긴 물고기를 만나 감히 다시 들어가지 못한 것인데 부모님은 저를 믿지 못하시고 게으르다고 나무라기만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리 원하시면 제가 죽더라도 다시 바닷속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니는 그 길로 바다로 달려가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포악한 물고기가 두려워 전복을 찾으면서 방울 달린 칼을 계속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파도가 크게 소용돌이치며 물거품이 바다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무시무시한 물고기가 사람 냄새를 맡고 다가올 때 생기는 물보라였습니다. 그래서 다니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물고기 먹잇감이 되어 끝내 육지로 올라오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누군가는 말하였죠. 방울소리에도 달아나지 않던 식인 물고기는 인간의 탐욕을 꾸짖으려 바다의 용왕이 꾸며낸 환영일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다니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전복의 눈이 멀어 자식을 위험에 빠뜨린 부모의 욕심이 죄라면 죄지요. 그 후 다니의 부모는 자식을 잃은 슬픔에 매일같이 바닷가에서 울다가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답니다.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음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